네, 안녕하세요. 5월 22일 목요일, 네, 오늘의 신권 물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거, 상업산업 토지해서 525건이 나와요. 우리가 덕양구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뭐 하시는 게 좋다. 그죠? 덕양구. 돈해동이 어딘지 잠깐 이따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 22평, 대지권 14평, 5억 8,700. 임차인이 없으므로 권리상 문제는 없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총 세대수 있죠? 예. 저도 어제 그 다른 유튜브 보고 좀 알게 됐어요. 아파트가 또 이런 게 있구나. 자, 대단지죠? 대단지인데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486세대 포함이죠. 예.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용 74니까 N단지 정보라고 볼게요. N단지 정보. 자, 17, 자, 여기 보시면 보겠습니다. 자, 1386세대의 기타 임대 486세대 포함 17개 동이에요. 17개 동. 그죠? 17개 동이고 도레올 센트럴 더 힐이라고 돼 있고 어, 위치가 딱 나오죠? 예. 소능이 중간에 있고 연신내역. 그죠? 연신내역. 예. 여기가 전철역은 바로 위에 원흥역이 있습니다. 3호선. 그죠? 사실상 이것도 서울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3호선 통과하면 진짜 좋은 겁니다. 예, 위치 좋아요. 예, 뭐, 그리고, 또 어디였지? 도레올 센트럴 더 힐. 여기 있었나? 다시 띄울게요. 아, 이걸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도레올 센트럴 더 힐이고, 자, 스타벅스도 보이네, 위에. 그죠? 요 위에가 원흥역이고, 원당역. 그죠? 여기가 또 뭐 있죠? 화정역. 예, 화정역 가까우면 좋은데. 어찌 됐건 연신내 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연신내역이 좀 나오고 어찌 됐건 GTX-A도 통과하죠. 그죠? 로레올 센트럴도 이거 잠깐만 안심단지 추가 안심단지에 추가해놨습니다. 안심단지에 추가했는데 또 안 보이네. 그죠? 화정역이 아니라 원흥역 아래였죠. 예, 여기네요 여기. 그죠? 어찌 됐건 위쪽으로 하면 원흥역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하면 연신내역이 나온다. 자, 전용 72니까 아마 요거 103, 74.74니까 103, 요거네요. 그죠? 거래량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6억 500, 5억 7,400, 5억 8천, 6억 2천. 우리 5억 8,700인데 13층이죠. 예. 17층이 6억 2천에 거래가 됐었고, 12층이 6억 5백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권에 들어가기는 조금 이제 애매한데, 312동이네요. 312동. 312동 5억 9,500부터 나와 있죠. 그죠? 요거 저층이고, 고층으로 가면 이제 6억 조금 넘습니다. 넘고, 어, 일단은 그렇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저도 다른 그 유튜브 보고 이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어, 그, 건물 등기, 제가 여기, 잠깐만요. 건물 등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또 띄우면은 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건물 등기를 띄우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임대 아파트 세대가 있죠. 그죠? 네. 보시면, 임대 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임대 아파트 임대 세대 같은 경우는, 동이 따로 있을 겁니다. 임대용으로 그냥 이렇게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임대용으로 쓰게 돼 있는 동이 있을 거예요. 예, 동이 있는데, 자,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이게 임대동이냐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럴 때는, 건물 등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봐야 되죠. 건물 등기. 등기부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전문가들은 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다 건물 등기를 보시면 우리가 가끔 뭐가 떠요? 이런 물건 우리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민간, 그죠? 민간 임대주택용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등록된 거 있죠, 그죠? 대출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양도양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민간 임대에 대한 그 내용이 등기부에 만약 있다. 그 흔적만 있어도 그 민간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흔적만 있어도, 아, 그러면 만약에 이 등기부를 봤는데 그게 있었다. 그러면 그 동은 민간 임대 동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용으로 나온 어, 동 따로 이렇게 별도의 동일 확률이 높다. 그죠? 예, 그렇게 유추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부동산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금방 확인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죠? 예. 제가 말한 건 주로 이제 신축급 아파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간인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등기부에, 그죠? 예. 등기부에 민간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 써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 임대용 아파트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임대 아파트 동, 그죠? 예. 임대 아파트 동일 확률이 높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용으로 나온 아파트랑 일반 분양용으로 나온 아파트랑 차이가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옵션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옵션. 그죠? 그죠? 빌트인, 뭐 요즘에 뭐 빌트인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 최근에 지금 건, 그죠? 특히. 이거는 모르겠어요. 10년 넘었으니까. 빌트인하고 발코니 확장 같은 거, 그죠? 이거 돈 들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어, 그죠? 발코니 확장 돈 드는데, 야, 이게 일반 분양용 이게 다 돼 있지만, 임대용으로 나온 임대 아파트동은,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뭐다? 어, 이거를 취득은 다 됩니다. 취득은 되지만 시세가 낮겠죠. 그죠? 시세가 일반 분양용으로 나온 것보다는 어, 저렴하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나온 김에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등기부를 보니까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임대용으로 나온 거는 등기부에 그 표기가 되죠. 그죠? 네,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되는 경우 있고 말소되는 그냥 또 됐다가 말소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 흔적만 있어도 그 아파트는 임대용으로 나온 거다. 그죠? 음.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임대용으로 나온 그 임대 아파트는 또 원래 또 시세가 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수준들 이런 거랑 비교해서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막 섞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임대 아파트는 그것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옵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낮다. 그래서 그 시세를 감안해서 들어가셔야 한다. 그죠?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사실. 뭐 저는 아파트 살아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죠? 신축 아파트는 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거 기타 임대 요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봐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일반 임대 아파트로 나온 건데 일반 아파트 시세로 파악하셔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만약 몰랐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싸게 낙찰을 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조사를 하시다 보면 알게 될 수도 있지만 대충 실거래가 뭐 매물 나온 가격만 보고 입찰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겠죠.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요것도 괜찮은 아파트예요. 근데 신권에 들어가기에는 좀 이제 애매한 가격이다. 네. 이것도 뭐 해놨다가 유찰돼서 한번 입찰을 해보시면 좋긴 하겠지만 어? 아파트는 유찰이 되는 순간 그래서 뭐 유찰이 되는 순간 경쟁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관심 물건 해놨던 것도 빌라들도 너무 높게 낙찰되더라고요. 조금 높게 낙찰되는 이유가 뭘까요? 컨설팅 때문에 그래요. 컨설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컨설팅을 어, 하는 사람들 자기 뭐 수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들어갈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낙찰가의 몇 프로 수수료를 받으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그 컨설팅들이. 그래서 너무 고가 낙찰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 그 포인트로 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또 한번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이제 너무 비싼 거 말고 또 이제 경기도 뭐 이런데 4, 5억대 그런 아파트들이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신축급, 그죠? 신축급에 한해서 뭐 구축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구축도 또 봐야 돼요, 그죠? 근데 구축은 뭐 옵션이 만약에 이제 모두 부동산에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옵션이 뭐 차이가 안 난다. 어, 그러면 크게 상관은 또 없겠죠. 주로 이제 신축급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신동에 있는 창신동은 이제 신통이 되게 좀 넓게 분포돼서 진행이 되죠. 토지가 30평이고 건물은 26평이다. 그죠? 야, 잠깐만. 1975년인데? 1975년. 주택이 1층, 2층, 지하층 이렇게 있어요. 아, 거주를 있네요. 또 5천만 원. 네. 어, 또 세입자가 있습니다. 토지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신통이에요, 신통. 창신 몇 구역이냐에 따라서 어, 구역 번호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죠? 네. 토지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다. 신통입니다. 신통. 그죠? 네, 창신역. 8구역인가 9구역 하여튼 이거 다 신통이에요. 네. 창신역하고 가깝죠. 네, 이거는 장점은 될 것 같아요. 창신역하고 창신역하고 보니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지? 잠깐만요.
한 540m 이렇게 걸어오면은 도보 8분. 예, 도보 8분이고 음, 여기 갈 수 있는 뭐 오르막 있겠죠. 예, 보시면 어, 어디로 가죠? 어, 여기는 진짜 요 사이로 지금 요 사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요 사이로 들어가면 나오겠죠. 예. 와, 이거 거리뷰가 안 보이니까, 그죠? 거리뷰가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 그죠? 매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단독 다각으로 볼게요. 거래 방식 매매고, 신통 지정, 그죠? 저희 거는 연면적 26, 토지 30평, 그죠? 어, 대지는 얘네랑 비슷하고, 연면적은 이제 조금 얘보다 작은데, 30평이고 41평이고, 어차피 이건 다 땅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30평 7억 5천이면 평당 2,500 정도. 그죠? 매물은 평당 2,500 정도 나와 있다. 그죠? 물건 뷰 좋음. 이렇게 써 있네요. 물건 뷰 좋나, 진짜? 저희는 이제 여기, 어, 어디지? 왜 생각이 안 나요? 여기다. 저희는 요 근방에 있었거든요. 사용 수익률이 85년이네요,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것도 너무 허름하긴 한데,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보유한다. 가격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30평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세 조사를 좀 해보셔야겠지만 어, 이게 지금 보세요. 사용 승인일이 75년이죠. 그럼 50년 됐어요. 50년. 자, 이 에어비앤비가 된다는 거죠. 종로군. 딱 마지노선에 걸렸어요. 예, 에어비앤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어, 매입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일반 뭐 월세 전세는 아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5천짜리 전세긴 하지만 어, 사실 그냥 일반 월세 받기도 사실 힘들죠. 예. 왜냐면 너무 헐어 있고 뭐 안에 이제 봐야겠지만 음, 이거 에어비앤비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주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샥 아예 그냥 뭐예요 수리를 쫙 해가지고 뭐 리모델링급으로 리모델링 한다 생각하고 이거를 돌리면 좋겠죠. 리모델링 한다 생각하고 주택이 세 개나 있잖아요, 그죠? 세 개 층에 걸쳐가지고. 그죠? 근데 너무 헐긴 했습니다. 그죠? 너무 너무 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물건은. 그죠? 그래서 대지가 일단 30평이니까 이 정도면 나중에 뭐 입주권 예, 조합 조합을 가입했을 때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분담금 많이 안 들어가요. 분담금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연화조, 연화조. 아니 연화조겠죠. 콘크리트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있다. 근데 이거를 쫙 수리하려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어? 그렇다. 그리고 도로가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가봐야겠지만 주변에 이렇게 좀 일단은 걸어갔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거나 이러면 좀 다행이죠. 근데 현장을 좀 가봐야겠죠. 내가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번 살려볼 수 있을지 말지. 그죠? 어느 정도 돈을 좀 투자해서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죠? 하여튼 뭐 원칙적으로는 에어비앤비는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좀 큰 도로변에 있고 이러면 주변은 좀 환경이 좋고 하면 좋은데 상신동이 워낙 오래된 동네라서 이게 의문이죠. 에어비앤비. 근데 이거를 무조건 에어비앤비 목적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재개발 투자 물건이긴 한데 그냥 갖고 있기는 내가 뭐 하니까 어, 한번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며칠 전에 성동구에 또 이런 비슷한 게 나왔었거든요. 바로 낙찰되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거기는 이제 에어비앤비는 아예 안 되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근데 좀 저렴하게 나와서 그냥 그 돈은 묻어놔야 돼요. 돈은 많이 묻혀요. 근데 이제 성동구다 보니까 내가 시간 투자가 좀 된다. 돈 넣고 그죠? 그러신 분이 뭐 받아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시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시면 좋고 부가적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을지도 같이 좀 고려해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그죠? 영등포구예요. 양천구 신월동이 아니라 영등포구 신길동. 전용 12평짜리 빌라다. 딱 봤을 때는 이제 준신축급 4억이죠. 준신축급.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3억 3,600. 압류가 크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확정일자가 2019년이라서 얘는 이제 겹치긴 하겠다. 경기 광주세무서. 그러면 아, 이분이 이제 경기도 광주에 사는지 봐야겠죠. 경기도 광주에 안 사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 아까 그 아파트 그때 말씀드렸던 민간 임대주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출이 안 나올 겁니다. 바로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대출 상담사분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민간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다. 일단은 너무 바뀌어요. 압류가 종부세는 아니에요. 종부세는 아닌데 모르죠. 이제 법정기일이 얘랑 좀 겹칩니다. 이제 그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임차권 등기는 안 했어야지. 이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분한테 가서 조금 부탁을 해도 됩니다. 네.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되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인터넷으로 조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또 이게 된다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이제 사건 연락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이분한테 쉽게 이제 부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치는 자, 신길역하고 영등포역, 그죠? 요 아래쪽에 위치 좋습니다. 영등포가 좋죠. 그죠? 그리고 토지 연계 없는 거. 아하, 신길 1구역이네. 신길 1구역. 어, 신통이죠. 예, 신통인 것 같아요. 신길 1구역 써있네. 아예 대놓고 써놨네. 아이고, 또 신통 나왔네. 아이고, 쓰리룸이네. 일베이.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실 한번 볼까요? 아실에서 오늘 신통만 근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일동. 여기, 이 동네 보세요. 여기. 대개발 엄청 많이 하죠. 뭐 3080도 있고, 그죠? 예.
여기 신통이 아니라 이제 공공 재개발이네요. 그죠? 예. 공공 재개발. 공공 재개발. 신권이니까 아직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신기일보 공공 재개발. 이거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지만은 신통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지금 정비 계획 위반을 했어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가 다 지금 개발 2구역도 있고, 그죠? 재개발 건축심이 들어갔네요, 벌써. 3080 있고, 3080이 좀 많네요. 주변에다 이쪽 왼쪽으로 개발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지가 이제 형성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영등포 역세권에, 그죠? 그죠? 여기 신길역이 5호선도 다니니까 위치가 엄청 좋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위가 여의도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오늘 가격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매물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영신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이렇게죠. 네.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아니다. 매물이 1도 없다. 매물이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추진 중인 것도 뭐 5억 3천씩 하네요. 죽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어, 매물이 괜찮은 것 같아요. 4억 7백인데 시세 조사는 해보시고 압류가 있어요. 압류가 있어서 법정기일이 아마 이것도 2021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겹치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세에 따라서 그렇다고 뭐 엄청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시세에 따라서 크게 문제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지금 임차권 등기하셨네 또. 그죠? 근데 시세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 압류 이게 법정기일이 확인이 안 되면 요거는 좀 이제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애매할 것 뒤에 요 영등포가 하면 크게 문제 안 되고 요게 문제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된다. 요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정기일이 이제 살짝 겹치기 때문에 추가 인수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세금인지는 일단은 종부세는 아니에요. 종부세는 아닌데 다른 이제 세금인데 이거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물건은 괜찮은데 위에 가니까 서울 게 좀 많이 나오긴 한데 면적들이 되게 그런 것들만 나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라는 게 딱 이제 정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척동에 있는 빌라 전용 14평 감정가 3억 100이고
허그 임차인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보여지고 그죠? 이 문제는 안 돼. 자, 분리상 문제는 없고요. 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고척동, 고척 근린시장. 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엘베는 있을 것 같거든요. 못 가요? 엘베가 없네.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몇 년식이지? 2019년식인데 엘베가 없지. 아, 이거 있을 만도 한데. 야, 잠깐만요. 엘베가 있지 않나요? 네. 그걸 좀 보면 안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엘베가 없네. 엘베를 홍면도상에는 엘베가 없어요. 엘베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서울 건데 면적들이 조그만 것들만 나온. 위에 세종대 하나 보입니다. 자, 전용 30평, 85 공유평이 넘는 거고 감정가 7억 8,800.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2억 5천인데 볼까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안 되고 849세대 관리비는 없다고 하네요. 단지 정보. 제일 작은 게 이거네요. 제일 작은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거의 바닥 찍다가 이제 슬쩍 올라가는 분위기고 8억 5천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된 것 같아요. 1억 9천부터 나오는데 급하게 8억 5천에 거래했지. 이거는 좀 8억 5천 이건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게 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9억 2,500도 거래되네. 이것도 왜 이렇게 이거는 뭐야? 이게 좀 이 A보다 D 타입이 좋은가 봐요. 그죠? 이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D하고 C 타입은 실거래가 9억 8천 막 장난 아닙니다. 네. A 타입이 지금 좀 싸죠. 네. 저희는 A 타입이거든요. 아, 이거 너무 차이 나네. 그죠? 이유가 있겠죠. A 타입 말고 나머지 D, C, B, C, D하고 그죠? 근데 저희 A 타입은 가격이 그렇게
뭐 차이는 한번 전화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이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지분이죠. 왜 이렇게 싸게 나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건 쭉 봤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창신동, 네, 창신동의 네, 신통, 네, 단독주택, 그죠? 에어비앤비가 됩니다. 에어비앤비, 예, 에어비앤비 된다. 그죠? 두 번째가 좀 아쉬워요. 신길동 빌라인데 공공재개발이죠. 이거 매물이 없어요. 공공재개발 서울시 너무 좋은 물건인데 예, 매물도 없고 근데 다만 압류 등기가 있다. 이게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입찰이 어렵지 않을까. 그죠? 법정기일상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임차권 등기 안 했으면 좀 확인이 가능할 텐데 임차권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를 갔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입찰이 어렵지 않을까. 내가 과감하게 야씨 그냥 해보자.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세입니다. 시세 시세 파악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 신길 1구역 재개발 매물 없냐 라고 물어보시면 되죠. 얼마면 구할 수 있냐. 그죠?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는 거는 뭐 이거 뭐 적당한 가격이 나오면 소진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세가 뭐 5억이 넘어간다. 그죠? 5억이 넘어가면 이게 지금 최저가 4억이잖아요. 신길동이 4억이거든요. 내가 신권에 어 그리고 대학로인 임차인이 3억 3천이었으니까 내가 신권에 들어간다. 그뭐 5억, 5억, 5억도 거의 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좀 파악이 조사가 된다면 어 저라면은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한번 들어가는 걸 고려해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 대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대출이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사건 열람을 하는데 어, 대- 대출도 거의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종부세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도 크진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시세입니다. 예, 시세. 시세가 하여튼 이 신권 가격보다 갭이 좀 있다. 그죠? 그러면 저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창신동 신통 단독주택하고 신길동의 서울시 공공재개발 빌라 요게 딱 지금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버는 조만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해서 프리미어 방송으로 하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월 22일 오늘의 신권 물건 너무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